샤인머스켓 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당도잖아요, 당도. 예. 당도 올리려면 제가 아까 황이랑 가리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근데 칼슘도 당도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지금 샤인머스켓 영상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인삼까지 정리해서 보여드렸었죠. 말씀드렸었죠. 인삼 부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포도라는 나무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과수 중에서도 특히나 청근성 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산 흡수 잘 못합니다. 다른 나무 애들보다 인산 흡수 잘 못해요. 거기다 플러스로 포도나무를 떠나서 인산 자체는 흡수가 잘 안 되죠. pH에 따라가지고 양이온들이랑 너무 불용화가 쉽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원이 날 때는 더욱더 이동을 잘 안 하죠. 왜냐면 인산은 확산 형태로 이동을 하니까, 확산은 온도가 높으면 좀 활성화되고, 온도가 낮으면 또 비활성화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인산은 이제 토양 내에서 이동이 굉장히 느리죠. 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mm 이동하고 2mm 이동하고 2mm 이동하는 동안 다른 양이온들이랑 다 결합돼가지고 불용화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의 특성과 인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산을 더 공급해야 되겠구나. 근데 인산을 더 공급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건 인산의 공급량을 늘리는 건데, 그 부분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산을 하나도 공급하지 않거나 기준치보다 적은 인산을 공급하는 경우는 인산량을 늘려야죠.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 기준치보다 더 많은 양의 인산을 공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산은 우리가 토양 검정을 해서 알다시피 불용화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는 인산을 꾸준하게 공급하게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밭을 망치는 길이다. 밭의 화학성과 물리성을 나쁘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까지도 과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산을 어떻게 잘 공급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 첫 번째로 공급량을 절대적으로 늘리지 말고 기준치만큼만 공급을 하되, 두 번째로 불용화가 되지 않고 흡수가 잘 되는 고품질의 폴리인산을 공급하자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칼륨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칼륨도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수확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친다. 그리고 품질을 좋게 한다. 내병성을 좋게 한다라는 건데, 보시죠. 이제 칼륨 공급 안 하는데 300kg 공급하는데 600kg 공급하는데 보니까 칼륨을 공급할수록 수확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륨을 공급을 했을 때랑 공급하지 않았을 때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제 곰팡이병증, 이제 박테리아, 그리고 충의 피해, 그리고 바이러스의 피해, 그런 양들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봐줘야 되는 게, 이제 이 노란색 막대 그래프 부분이 산도고요. 이 보라색 막대 그래프 부분이 이제 당도인데요. 이제 칼륨을 공급할수록 산도도 오르고 있고 당도도 오르고 있다. 당도만 올라야지 산도가 오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산은 언젠가 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산이 빠지면 당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당산비를 봐주실게요. 당산비. 당도와 산도의 비율인데요. 칼륨 공급량이 늘 때는 산도가 증가하는 비중보다 당도가 증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산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도가 후기에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사실 칼륨 같은 경우는 후기에 당도 올리려고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많이들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게, 칼륨을 뿌리면 확실히 당도가 오르긴 해요. 그 이유가 칼륨이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공도 그렇고 세포막도 그렇고 열고 닫는 역할을 해서요. 칼륨이 잘 들어가서 세포막이 열리고 기공이 열리게 되면 양수분 흡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당도의 과일로의 직접 전류양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황 같은 경우도 당도를 올리는 당아미노산의 일종이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의 전구 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황 같은 경우도 과일의 당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과일의 당도를 올릴 때는 황이라든가 가리가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황산가리를 중간 특히나 작기 후반부로 가면 공급량을 굉장히 늘리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나 중기에는 황산가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NK라든가 다른 형태의 염화가리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가리 같은 경우는 염화가리, 황산가리, 질산가리 정도로 비교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질산가리는 굉장히 비싸요.
질산가리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 지금 농경비를 조금 줄여야 하는 그런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염화가리랑 황산가리 정도에서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염화가리는 염소 보이시죠? 염류 집적도가 높겠네요. 샤인머스켓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양분인 염소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류 집적도가 높다. 황산가리에 비해서 염류 집적도가 2.5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류장애를 쉽게 일으키고요. 특히나 어떤 작물이건 간에 뿌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염류장애에 취약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샤인머스켓은 과일 중에서 염류장애에 가장 취약한 작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염류장애를 입기 쉬운 샤인머스켓에 염류 집적도가 높은 염화가리를 사용할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염화가리 사용한 곳과 질산가리 사용한 곳의 수확량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염화가리 사용한 게 헥타르당 84톤 나올 때 질산가리는 헥타르당 거의 90톤 가까이 나오는, 그러니까 가리 형태만 바꾸더라도 염류장애가 예방이 되고 이것은 수확량의 증가와 품질의 증가로 연결이 된다라는 자료를 아주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질산가리, 황산가리 다 좋긴 하지만 제품의 가격적인 특성과 사용량 정도를 고려를 했을 때는 질산가리가 베스트 옵션이긴 하지만 조금 제가 권장드리긴 어렵고 황산가리를 좀 다량으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황산가리를 다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시니 염화가리 쓰지 마시고 황산가리 쓰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칼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칼슘 들어가면은 입도 덜 타고요, 뭔가 낙과도 없고요, 열과도 없고요, 일소 증상도 적어지고요, 내병성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쭉 전에 넘어가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칼슘의 헥타르당 공급량이 237kg로 지금 237kg예요. 칼륨보다 215kg인 칼륨과 134kg인 질소와 128kg인 인산, 비료의 3요소보다도 칼슘의 공급 필요량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부가 필요로 하는 칼슘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칼슘의 역할이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칼슘이 이만큼 많이 필요로 하고 칼슘이 요만큼 들어가야지 샤인머스켓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칼슘 공급할게 라고 하면서 이제 연면 시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기에 이제 칼슘 영양제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맞는 패턴의 양분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칼슘은 밑으로 충분하게 많이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영양제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양제도 쓰시되 충분하게 밑으로도 공급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샤인머스켓 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당도잖아요. 당도. 당도 올리려면 제가 아까 황이랑 가리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근데 칼슘도 당도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염색해가지고 요 그림이 염색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원형질에서 양분들이 침출되고 있나라는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이제 칼슘이 과면십이 된 거랑 칼슘이 과면십이 되지 않은, 즉 그러니까 칼슘이 공급되지 않은 거랑 칼슘이 잘 공급된 거 비교를 해보면 이제 보라색으로 염색된 거 보이시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던 원형질 안에 들어있던 양분, 당분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세포 밖으로 지금 침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침출되고 있고 여기는 염색된 게 없죠. 침출되지 않고 잘 안에 저장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안에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이 잘 저장되어 있으니까 당도가 높을 거고요. 당분이 잘 저장되지 않고 밖으로 다 침출되어 있으니까 당분이 아무래도 조금 오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칼슘도 당분의 세포 밖으로의 침출을 방지하는 만큼 당도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중요한 거 일단 아셔야 되고 중요한 것까지 다 모르시더라도 칼슘이 비료의 3요소보다도 샤인머스켓이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칼슘은 근데 당도의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슘 많이 줘야 되는 거 알겠고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 많이 줘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언제 줘야 되고 어떤 형태로 줘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있는 칼슘의 집정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일 쪽에 있는 칼슘 집정량은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죠. 당연한 얘기죠.
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증산압이 칼슘은 물관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증산압이 세게 걸리는 부분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죠. 세게 걸리는 부분 위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잎들이 많아지게 되면 칼슘이 과일 쪽으로는 좀 덜 가게 되고 잎 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관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칼슘들은 다시는 과일 쪽으로 재전류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일단 물관으로 이동하는 천천히 이동하는 그 경로를 택했기 때문에 어릴 때 아주 초기에 많은 양의 칼슘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구엽들이 이렇게 칼슘 집정량이 많아지게 되고 신엽 쪽으로도 잘 전류가 안 되고 과일 쪽으로도 후기 가면 잘 전류가 안 되니까 연면12는 중후기 이후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보시죠. 칼슘은 물관으로만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분배가 안 돼요. 그래서 꾸준한 지하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필수적이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칼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GA 처리하기 전에 뭐 밑거름 뿌리고 이제 뭐 관주 같은 거 돌리실 때도 칼슘이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면 시비를 통한 칼슘 공급보다는 토양을 통한 근검부를 통한 칼슘 공급의 효율이 훨씬 더 높아요. 높은데요. 요런 작용 때문에 칼슘이 나중에는 다 늙은 잎으로만 가는 작용 때문에 초중기에는 칼슘을 토경으로 많이 공급을 해야 되지만 후기에는 연면시비도 필수적으로 병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요거는 지금 조금 생략되긴 했는데 병증 발생률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병이 많이 오고요. 조금 칼슘 연면시비를 조금 빠르게 한다는 병이 조금 왔고, 늦게 연면시비를 한다는 병이 훨씬 덜 온다라는 거. 칼슘의 연면시비는 후기에 제일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이야기죠.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칼슘의 분실을 통해 흡수 가능한 칼슘을 토양에 지속적으로 일단 공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부족한 칼슘의 양은 연면시비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칼슘 토양 공급 플러스 연면시비 요거 병행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말고 그리고 요 내용도 한번 봐야겠네요. 칼슘을 잘 공급을 하면 뿌리가 잘 뻗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이 카스피리안띠 부분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피리안띠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뿌리 쪽으로 들어갔던 물이 뿌리 밖으로 침출되지 않게 막아주는 게 이제 카스피리안띠거든요. 뭐 그래서 리그닌과 수베린으로 만들어지고 뭐 아포플라스트를 요 경로 이제 세포 사이사이를 오가는 아포플라스트를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는 뭐 심플라스트로 바꿔주는 게 카스피리안띠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한번 뿌리 쪽으로 물이 들어갔으면 뿌리 밖으로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뿌리 쪽으로 양분이 들어갔으면 뿌리 밖으로 양분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죠. 근데 뿌리 쪽으로 들어갔던 뿌리 쪽으로 들어갔던 양분들이 다시 뿌리 밖으로 뿌리에서 토양으로 물이 나가고 양분이 침출되고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이 카스피리안 스트립, 카스피리안 벨트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카스피리안 벨트는 이 친구, 그리고 세포벽으로 구성이 되고요. 세포벽을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게 바로 칼슘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칼슘이 잘 공급이 되면 세포벽이 튼튼해지니까 카스피리안띠가 잘 형성이 되고 카스피리안띠가 잘 형성이 되니까 뿌리 쪽으로 들어갔던 물과 뿌리 쪽으로 들어갔던 양분이 다시 침출되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잘 자라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비료의 3요소보다도 샤인머스켓에 대량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양분이고요. 그 양분을 공급할 때 토경이 제일 효과가 좋긴 하지만 토경은 초중기에 정말 다량으로 하셔야 되고 후기에는 연면시비를 꼭 병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그럼 얼만큼 하라는 거야? 라고 여쭤보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얼만큼 하라고 하는 거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칼슘 같은 경우는 당도 형성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뿌리를 잘 뻗게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샤인머스켓은 뿌리 약하고 당도가 중요하잖아요. 당도 오르는 데 도움이 되고 뿌리 잘 뻗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칼슘은 샤인머스켓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양분이다 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33만 원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밑거름, 모든 관주용 제품들, 거기다가 지금 뿌리 발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폴리인산 제품, 황산가리를 100% 사용한 관주용 제품, 거기다가 추가적인 황산가리, 그리고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량의 칼슘, 거기다가 해조제, 거기다가 칼슘제,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인산가리, 황산가리 같은 모든 영양제들을 다 사용한,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다른 더 무기질 비료나 미네랄 비료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뿌리 발근제나 영양제 같은 것도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얘네가 지금 300평 기준으로 33만 원입니다. 요것도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는 샤인머스켓 1년 동안 농사 지으시면서 내가 샤인머스켓 밭 관리하는데 영양 관리하는데 얼만큼 돈 쓰는 건지 제대로 계산 안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무조건 300평 기준으로 33만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뿐만 아니라 얘네는 토경 비료, 토양에 뿌리는 비료, 관주용 비료, 연면시비제, 영양제 다 들어간 게 지금 300평에 33만 원인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좀 저렴하다고도 볼 수 있는 영양 관리 비용입니다. 이런 영양 관리 비용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복합 비료, 질산칼슘, 뿌리는 질산칼슘 비료가 밑거름으로 들어가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질산지질소 중요하고, 뭐 폴리인산 중요하고, 황산가리 중요하고, 뭐 수용성 칼슘 중요하고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애들로만 지금 다 그런 애들로만 지금 다 구성한 거예요. 이 15, 15, 15, 13, 4, 25는 이제 물에 녹여서 쓰는 제품입니다. 물에 녹여서 쓰는 제품인데 황이 굉장히 높아요. 요 가리를 다 황값으로 보증을 했기 때문에 황값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당도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이 아라테라 슈퍼 FK30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폴리인산 가리 제품들, 발근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인산 가리 제품이죠. 그리고 후기에는 황산가리까지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칼시니트는 물에 녹이는 질산 칼슘입니다. 이런 게 시기별로도 이렇게 나눠놨으니까요. 이 시기에 맞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샤인머스켓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결국에 지금 물에 녹이는 거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제품이잖아요. 요 4개 제품들. 레가 15, 15, 15, 13, 4, 25 그리고 FK30 황산가리거든요. 얘가 황산가리 이 제품들은 그냥 섞어서 쓰셔도 혼용 관주하셔도 되고요. 이 아라테라 칼시니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단독 관주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샤인머스켓이 조금 문의가 많아져서 샤인머스켓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다른 문의가 오는 또 이제 굉장히 지금 좀 트렌드적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좀 이제 열심히 봐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